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나가는 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접경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주택단지 전부가 임대주택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전에 우리 시험에는 임대주택법을 시험 범위로 삼았었는데 최근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변경되면서 임대주택법을 폐지하고 전면 개정하여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저임대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각각 두게 되었는데 가끔 우리가 TV나 신문 방송에서 뉴스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된 기업형 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임대주택법에 관한 출제 문항이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으로 대신 출제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4문항 정도를 현재 출제 중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주택법,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각각 주택관리사의 관리사무소에 관리할 수 있는 공동택의 건설에 관한 규정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3가지 법령에 따라 공동택이 만들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공동택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재건축 재발 사업을 통해서도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됩니다. 줄여서 도정법이라 표현하고 있고 이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현재 다루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2문항을 출제 중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대에는 뉴타운 사업이라 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뉴타운 사업에 관한 법령을 도촉법이란 법령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가 하나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 11개 법령 중에 현재 공택의 건설,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5가지 법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택에는 사실 달랑 주택만 건설해서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됩니다. 그러한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시설을 현재 설치하게 되는데 그 소방시설과 관련되어 소방법령으로서 소방기본법과 내년 1월 달에 법을 전면 개정하여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 관련 법에서는 소방시설과 관련되어 그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다룸으로써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현재 서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공동택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 장비는 전기 없이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해당 공택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기 설비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설비와 관련된 4가지 법령에 있어서는 우리 시험 문제 각각 2문항씩 출제 중입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2문제, 소방시설법 2문제, 승강기법 2문제, 전기사업법을 각각 2문항씩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취득법은 과거 상품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한 법률로서 우리 시험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안을 두 문항 출제 중입니다. 그리고 집합 건축물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개념을 이해해 나가실 텐데,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도 건물 한 동에 걸쳐 소유권을 하나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에 여러 소유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특정 건물중에 건물 일부가 독립적으로 기능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유자를 구분 소유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 소유자가 구분 소유권을 행사하는 대상 건축물을 법에서는 집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집합 건축물에는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용하게 되는 공용 부분, 계단, 복도,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집합건물법이라는 것을 우리 관계법규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우리는 시험에서 하나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법령이 11개인데요. 이러한 11개 법령 중에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건축법과 주택법이 되게 됩니다.